안녕하세요. 박현상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8시 50분 정도 되고요. 오후에는 시장이 나쁘지 않았어요. 아침에 조금 빠지다가 오후에 강력했던 종목들 위주로 상승을 했고요. 오늘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LNK 바이오가 대박을 쳤죠. 아침에 차트를 보면은 제가 이 정도 상태에서 부담이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하긴 했지만 오늘 아침에 보여드린 자료를 봤을 때는 어땠죠? 어땠어요? 자료를 봤을 때는 그 자료의 질 자체가 시총이 지금 오늘이 3,200억 되는데 아침에는 3,000억이 안 됐었던 상황이죠. 이 정도면 충분히 싸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볼 때 매매를 잘 안 하게 되는데 싸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할지 모른다. 그리고 빠질 때 시초가 대비해서 시장이 밀릴 때 매수를 하게 되면 분명 수익을 준다 라는 부분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댓글 보니까는 박선수 TV가 짱이라고 찐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잘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렇게 이런 수익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이런 좋은 종목들을 발굴을 해서 아침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내일은 제가 저희 사랑하는 우리 서연이랑 우리 와이프를 데리러 가야 돼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못 올려드리고요. 오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자료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일단 제가 자료를 보면은요. 여기서 지금 오늘도 쭉 LNK 바이오에 대한 내용이었고 21년도 내년 주도 섹터를 어떻게 판별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자료가 좋은 게 나와 있어서 소개를 드릴까 하고요. 그리고 중소형 가치주 어느 정도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불마켓이라는 부분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1년 주도 섹터 자료를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요 자료예요. 지금 이게 신한에서 나오는 퀀트 자료인데요. 여태까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2020년도 테마는 춘추전국 시대였다. 주식시장은 다사다난 해를 보냈다. 코로나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고 증시가 V자 반등을 이뤘고요. 진단키트 시즌 난리도 아니었고 SK케미칼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테마 그리고 2차전지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태양광 하나솔루션 난리도 아니었죠. 19년째 주도주였던 IT 기술주 테마는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그나마 비메모리 쪽 상승했고 LLCC 상승했고요. 5G가 선전하면서 시장 대비해서 높은 수익률을 거뒀다 라는 부분이 이게 올해의 수익률에 대한 성과를 얘기하는 건데 올해 오른 거 얘기하면 의미 없죠. 좀 볼게요. 주도주 테마의 형성 과정을 좀 봤을 때 이벤트 발생, 관심 확대, 주가 상승 대표적인 경우로 올해 질병 관련주들을 예를 들 수 있다. 치료제 관련주가 될 수 있고 신약 관련주가 될 수 있고 이런 종목들이 쭉 있었는데 내용을 좀 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내년의 주도 테마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내년에 잘 보시자고요. 주도 테마의 주도 조건은 시장 대비 돋보이지 않는 전년도 성과 뭐예요? 내년의 주도 테마는 올해 별로 안 좋은 거여야 돼요. 그죠? 막 안 좋다기보다는 성과 자체가 그리 크지 않은 종목, 않은 섹터, 그리고 관심도가 좀 낮은 거, 그리고 이익 모멘텀이 더 둔화된 거. 하지만 기대치는 높은 거로 생각할 수 있어요. 좀 느낌이 오시죠? 진짜로 퀀텀 점프가 주가가 이르려면은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는 2019년도에 성과가 별로 없었던 제약바이오 쪽이 올해 크게 올랐을 것처럼 똑같이 볼게요. 주요 테마별 수익률을 19년도, 20년도 분포로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 주목받지 못했던 폴더블이 크게 올랐고요. OLED, 핸드셋, 비메모리 관련 테마는 올해는 부진하거나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이거죠. 반면 올해 주도 테마인 질병 관련 신재생 에너지는 작년엔 주목받지 못했다. 이거 방금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는 거래대금과 이익 모멘텀이에요. 대표적으로 올해 우수한 성과를 기록한 2차전지 태양광 테마는 연초까지, 올해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의 관심도가 없었죠, 별로. 전기차 아시다시피 18년, 19년 2년 연속 안 좋았죠, 성장 둔화. 그러면 테슬라가 불을 지폈던 거고. 그래서 어찌됐든 올해는 작년이 별로 안 좋았던 종목이라든지 섹터가 주도를 이뤘다라는 부분이에요. 2차전지 얘기 좀 드렸고, 2차전지야 뭐 우리가 올해 내내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과거의 기대치가 낮아졌던 것 중에서 올해 안 좋았던 것 중에서 내년에 좋아질 것 같은 거를 지금 선택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기대치가 낮아진 테마는 대표적으로 IT 기술주 내에서 5G, 폴더블, 비메모리 테마가 있다. IT 기술주 테마는 18년도, 19년도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대내의 수요 불확실성으로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많이 올랐죠. 코스피 7% 올랐을 때 비메모리가 82% 올랐고 폴더블은 134% 올랐고 5G가 38.6%. 하지만 올해는 별로 안 좋았어요. 그쵸? 올해는 눈높이가 낮아졌지만 IT 기술주 같은 경우는 내년에 다시 한번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5G 테마는 아시죠? 뭐 내용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다 아시는 거니까는. 국내 통신 3사의 투자 재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5G 투자 시작. 내년 영업이익이 235% 증가 기대되고 있다. 비메모리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투자 확대, 폴더블은 보급형 폴더블 출시. 일단 대부분 분들이 이런 섹터에 물려있거나 답답하실 거거든요. 근데 각각 이익률 증가 추이가 55%, 43%예요. 악재보다는 지금은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주도 테마의 요건을 갖췄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좀 개인적으로 좀 주목해야 될 거라 생각하는 쪽이 컨텐츠예요. 컨텐츠 광고 테마도 과거에 대비해서 시장의 관심도가 낮아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드 이후에 뭐 안 좋았죠. 중국 내 방영이 안 됐고, 그리고 코로나19 영향으로 관객에 대한 기대가 꺾이면서 블라블라에서 안 좋았다. 근데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주도가 될 수 있다. 이거 내용 제가 넷플릭스 한번 얘기 드리면서 기억하실 텐데, 넷플릭스 같은 대형 OTT 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컨텐츠 제작자의 수혜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얘기 드린 A스토리라는 종목이랑 가장 대표적이 되겠죠. 컨텐츠 광고의 12개월 선행이익 컨센서스는 6월 말 대비해서 이미 개선이 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주도 테마의 조건인 시장 대비 돋보이지 않는 전년도 성과, 2020년 올해 안 좋았고 관심도가 없었고 지금 조금 있을랑 말랑하고,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고. 그래서 그 광고 컨텐츠 업종 내에서 주요 기업들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높아진 놈 봤을 때 A스토리는 흑자전환 모멘텀이 있는 거고, 인크로스 이미 달리고 있긴 하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SBS 34%, 이노션, 근데 이건 현대차 쪽 광고 계열사인 건 아시죠? 이런 쪽이고, 제가 조금 주목하고 있는 쪽은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쪽도 충분히 내년에 주도 테마로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태양광 게임. 내용 아시겠죠? 태양광도 올해 말에나 좀 좋았지 그렇게 높지 않고, 오늘 OCI라는 종목이 볼리시니커 업황 개선 기대감 때문에 14%는 올랐어요. 이미 시작이 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태양광 게임 같은 경우도 유효한 테마다.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수혜로 실적 개선에 대한 주도주로 부각받았지만 하반기 신작 부재, 경기 민감주 반등에서 소외되었다. 그죠? 그래서 21년도 게임 테마의 영업이익 증가율 컨센서스는 43%, 분명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쪽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결론적으로
게임 쪽, 컨텐츠 광고 쪽, 그리고 5G 폴더블 비메모리. 폴더블은 지금 진짜 많이 쉬었거든요. 뭐 세경하이테크, KH바텍 이런 쪽 엄청 많이 쉬었거든요. 폴더블이 돌게 되면은 디스플레이 쪽, OLED 쪽도 같이 돌게 되죠. 이쪽은 안 올랐습니다. 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제가 시간이 되면은 OLED 쪽은 한번 쫙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OLED 쪽도 지금 해볼 만한 쪽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좀 드리는 중이고요. 그 다음 거 같은 경우는 중소형 가치주 쪽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러니까 계속 유행을 해달라고 해서 하는데, 보면은 자 지금 생각을 해보자고요. 11월에서 12월 넘어가는 시기 동안 12월 초가 될 텐데 대형주 1세기였어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큰 대형 기술주들이 크게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최근 요 며칠은 지수가 뭐 쉬었다? 좀 쉰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조금은 횡보하고 있는 중인데, 장중에 빠지기만 하면 득달같이 우리 개인분들의 매수세가 이루면서 밑꼬리를 달고 있는 중이죠. 근데 막상 이 밑꼬리를 달 때 대형주의 아웃퍼폼보다는 중소형주가 세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소형주 쪽에서 가치주 섹터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머징 이익 모멘텀이 우위로 환율 강세 현상에 접어들었을 때 외국인 순유입과 함께 이머징국의 대형 가치주 이렇게 나오는, 이게 뭐냐면 대형주는 올랐다 이거예요. 12월 초에. 근데 대형주가 좀 쉴 때, 즉 최근 한 달간 이익 리비전은 뭐냐면은 수정 비율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이익 수정 비율 같은 경우가 성장주는 조금 그때 12월 초 대비해서는 밀리고 있지만 중소형주는 상향 중인 모습이다. 제가 12월 초중순 정도에 말씀드린 거 기억을 해보시면 대형주만 가지 않고 중소형주도 같이 쫓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소형 가치주의 국내 증시의 이익 환경을 의미한다는 부분이에요. 주식 트레이드에 계산된 국내 증시 중소형 가치주 기업 리스트인데 여기 좀 뽑아보고 좀 자세히 좀 볼게요. 보면은 이런 자료들에서 우리가 뽑을 때의 기준은 뭐냐면은 섹터를 먼저 보고 뽑는 거예요. 섹터를 아무리 싼 종목이더라도 섹터가 성장이 있어야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성장 좀 이익 추정치가 높아지는 곳은 철강 쪽도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쭉 보면은 디스플레이 쪽, OLED 쪽이죠. ICD 아직 안 올랐어요. 18,000원 이상은 충분 갈 만한 주식인데.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은 어딨니? 디스플레이 쪽에 DMS 같은 경우도 안 올랐는데 얘는 풍력이랑 OLED 같이 붙어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IT 쪽에서 이렌텍 아시죠? 인도향 휴대폰 부품주, 그리고 DDR5 수혜가 있는 IT 쪽에서 심텍, 그리고 FPCB 쪽 BH,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테크인,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섹터 내에서 종목을 뽑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저희 증권사 현업에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모든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쭉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통해서, 그리고 제가 뭐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좀 앞으로도 드리긴 하겠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이거예요. 이거 불마켓, 이거 제가 써놨는데 선수들끼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불장이다 합니다. 불장.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예요. 시장은 대형주로 봤을 땐 조금 재미가 없고요. 그쵸? 근데 이미 좋았잖아요. 이미 대형주는 대형주로서의 한계가 좀 있어요. 더블 나진 않죠.
근데 중소형주들 안에서 따블이 나기 시작을 하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쪽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8% 오르면서 제가 이때 말씀을 좀 드렸죠. 걱정하시지 말라고. 이게 지금 재료가 있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쉬다가 한 번에 올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이런 큰 종목들이 살아있는 한 시장 같을 경우는 굳이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인데, 지금 같을 경우가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보면 조금 그래요. 지금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나왔다 그래가지고 지금 독일이 2% 정도 빠지고 있고 2.8%는 거의 3%네. 프랑스 까끄지수 3%,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4%나 빠지고 있고요. 유가도 꽤 빠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 선물도 1.4% 빠지고 있고, 최근에 장이 나쁘진 않았지만 지금 본격적으로 조정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지금 시즌은 12월 한 3주 차에서 배당락까지 되는 그런 시점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14년째 증권사 재직하고 있는데 지금 시기 같을 경우는 첫 번째 좀 쓸까요? 12월 마지막 주 안 왔습니다. 이유는 기관 및 메이저 투자자들의 휴가 혹은 포트폴리오 조정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식 매수세가 부재하고 배당락 이후 1월부터 매수를 합니다. 이게 지금 업계에서 여러분들이 듣지 못하는 이런 소리거든요. 대부분 휴가 가고 12월 마지막 주에는 매매 잘 안 해요. 기관 투자가들이. 그럴 겁니다. 그들도 뭔가 성과를 보여야 되는데 이미 성과가 나 있다 이거죠. 굳이 지금 대주주 양도세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 맞을 거야 아마. 28일이니까는 매도할 텐데 개인 매도세가 나올 걸 뻔히 아는데 굳이 이번 주에 사진 않을 거거든요. 굳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 수급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죠? 개인들 잠시만요. 아까 팔다가 샀네요. 사다가 팔았네요 개인들이.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 그리고 시장 있다고 치지만 일반적으로는 대주 양도세 때문에 약간 주식 매수세가 적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시장에 잠깐 떠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강하다 함은 시장은 매우 강한 장이다. 이런 장은 아마 06년도에서 07년도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조정을 받을까봐 미리 매도를 하는 것보단 이 시장을 즐기고 빠질 때 이거는 지수 기준으로 5일선 이탈 혹은 주도주의
꼭지라 그러나요? 저 노즈의 꼭지가 보일 때 팔더라도 늦지 않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시장을 웬만한 애널리스트들, 웬만한 시장 분석가들이 납득하기가 힘들 거예요. 최근 10년 동안 이런 장이 없었으니까는. 근데 제가 공부하고 제가 시장에서 참여했을 때 느낌은 미리 예단해서 팔아버리고 주식을 안 하는 것보다는 이럴 때 이런 장도 있었구나. 같이 공부를 하면서 좋은 종목 찾아가면서 같이 고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느낌 오셨어요? 제가 좀 우리 서연이가 옆에 있으면 좀 신나게 얘기를 할 텐데 내일 우리 서연이가 오는 관계로